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법학생입니다. 오늘은 성신여대 2025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추천했었던 학과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성신여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던가 여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서 같이 좀 분석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재밌는 포지션의 대학이죠.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대라는 장점이나 단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포지션 대학의 위치가 좀 약간 어중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결과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성신여대라고 하면은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대 순위를 일단 일반적인 뭐 실제 대학이 어떻다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인 선호도 기준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이화여대가 가장 1순위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그다음에 성신여대, 그다음에 삼여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여대라 하면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보통 이런 순서로 선호도를 갖게 돼요. 여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과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국숭세단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하고 광명상가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약간 그 사이에 위치하는 그런 느낌? 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실제 입시 결과도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신여대 교과전형이나 이런 입결을 보면 생각보다 높거든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내려왔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 좀 더 높게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대학들에 비해서 국승세단 대학 레벨 또는 여기에 비해서 그러니까 최저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2합 7일에서 한 단계 약간 아래급에서 비교되는 대학들하고 최저가 동일합니다. 뭐 서울여대나 동덕여대나 아니면 뭐 상명대나 올해 상명대가 없어졌지만 뭐 가톨릭대나 뭐 이런 대학하고 2합 7로 수능 최저가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결이 조금 더 높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는. 근데 여대라 하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제가 항상 그 여학생들 얘기할 때 여대를 웬만하면 배제하지 말자고 얘기를 해요. 여학생들은 가기 싫겠지만 누누이 말하지만 전 여자의 심리를 잘 모릅니다. 여자의 심리는, 그죠? 아버님들은 또 어머님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네. 그런데 그 여학생들 그런 심리를 좀 내려놓고 경쟁률을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대 갖는 경쟁률의 강점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이제 성신여대 위에 예를 들어 뭐 숭실대 하나 볼까요? 숭실대의 교과 전형하고 여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예를 들면 그 위급 대학인 이제 숭실대하고 성신 성신여대하고 한번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경쟁 비교하는데 교과 전형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교과 전형. 숭실대의 그 교과 전형은 여기 학생부 우수자예요. 학생부 우수자고 작년입니다. 작년 거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2025학년도 그래 인문자연 경쟁률을 한번 쫙 보면 숭실대의 그 교과 전형 경쟁률은 6대 1부터 시작해서요. 6대 1 좀 있고 7대 1 좀 있고 좀 보실까요? 6대 1 좀 있고 자신들 7대 1 조금 있고 8대 1 조금 있고 9대 1, 10대 1, 11대 1, 12대 1, 13대 1, 14대 1 보이시죠? 여기 쭉 넘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경쟁률입니다. 헷갈리려나? 칠해 볼까요? 경쟁률 놓고 보시면 6대 1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통 뭐 10대 중반까지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흔합니다. 학과들이 굉장히 20대 1까지 가서 이런 식의 분포들을 보이는데 성신여대 한번 볼까요? 성신여대 어떻게 될까요? 교과 전형만 비교를 해보면 성신여대는 지역균형이거든요. 지역균형을 비교해 보시면 경쟁률 자체가 여기가 역시나 경쟁률인데요.
4대 1부터 시작하죠. 5대 1, 5대 1까지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6대 1까지 4대 1, 5대 1, 6대 1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죠. 8대 1, 9대 1, 10대 1까지 있고 10대 1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학과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몇 가죠? 학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10대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숭실대는 절반 이상 훨씬 더 많은 학과들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는데 경쟁률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차이가 보입니다. 이건 이 정도면 압도적인 거죠. 한 절반 정도 가깝게 그렇게 적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성신여대부터 보겠습니다. 성신여대는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가 있었죠. 2개 가지고 한번 섞어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인데 보통 면접 있는 전형이 경쟁률이 더 치열합니다. 어쨌든 4대 1부터 시작해가지고요. 5대 1, 6대 1까지 7대 1 여기가 주력이죠. 두 자릿수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돼요. 보이시나요? 계속 한참 내려가야 이제 여기에 넘어가야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근데 절반도 안 돼요. 두 자릿수 넘어가는 건 대부분은 4, 5, 6, 7, 8입니다. 이게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숭실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숭실대의 SSU 미래인재 전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쟁률을 놓고 비교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9대 1부터 시작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한 자릿수가 회계학과 하나만 그것도 9.83대 1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두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 애초에 28대 1, 뭐 38대 1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서만큼은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더욱더 학종은 더욱더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보셨죠? 뭐 성신은 한 자릿수, 숭실은 두 자릿수. 약간 이런 개념인 거예요. 경쟁률이. 일단 뭔가 변수가 만들어지려면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합격률이 높으려면 당연히 경쟁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학생들은 여대를 꼭 하나 정도는 하나 이상 지원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정 싫다.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정 싫다. 여자의 심리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 지원 범위를 볼까요? 제가 딸이 둘인데 초등학생 딸이 있거든요. 아들 하나, 딸 둘인데 그래서 제 발가락에는요, 발톱에는요 항상 뭐가 칠해져 있어요. 제 딸내미들이 칠해서 아빠가 싫다 그래도 제 아빠의 의견은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여자의 심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원 범위. 지원 범위를 보면요, 우리가 인기학과를 제외하고 얘기하면요, 인기학과를 얘기한다 그러면 점수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보편적인 학과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교과 기준으로는 한 전체 내신으로 봤을 때 한 2.3에서 2.5 정도 지역균형. 근데 비인기학과 우리가 말하는 어문 계열 같은 게 포함이 될 경우에는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우리가 말하는 국숭세단 라인보단 조금 더 내신 범위가 좀 더 넓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국숭세 정도 얘기를 할 때 3등급 벗어나면, 특히 국순 더하죠. 3등급 벗어나면 합격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원은 많이 합니다. 합격자도 나오는데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죠. 많이 낮고 그러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한 3점 중반까지 붙는 학생들이 제법 나옵니다. 좀 나와요. 그러니까 3점 중반은 좀 희박하고 3점대를 벗어나서 붙는 친구들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비중이 국sun보다는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왜 세종대를 묶어서 같이 얘기 안 하냐면, 세종대는 그러니까 진로 역량을 그렇게 진하게 보진 않아요. 국민대, 숭실대보다, 특히 숭실대보다. 그래서 교과의 어떤 내신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더 큰, 학교의 특성상. 그래서 제가 단국대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종대, 단국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려면 학교의 뽑는 어떤 특징, 그러니까 전형에만 보이지 않고 실제로 뽑은 학생들을 볼 때 어떤 학생들을 뽑는구나가 좀 더 눈에 보이는 그 대학의 어떤 특징을 조금 이해하고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교과 전형으로 봤을 땐 보편적인 지원 라인은 2.3에서 2.5 정도면은 적당하다. 적당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보통 한 3점 초중반까지는 보통 지원하더라. 2점 후반대가 적정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점 초중반이 넣을 수 있다, 이게 합격률이 높다의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적정한 건 2점 후반, 중후반 정도면 적정한 되는 것 같고, 3점 초로 넘어가면 그래도 해볼 만한데 중반 가면 좀 리스크가 많이 크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타이틀에 하나 적어놨죠. 인기 학과를 제외하면이에요. 교과 전형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작년에 평균이 이게 이제 성신여대인데 인문계열 평균점을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지역균형 자, 지역균형으로만 보면 평균점으로 보면 요거는 2025가 아닙니다. 2024 기준으로 먼저 다시 보셨을 때 보면 평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2점대 초반 학과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면 2.3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다 2.3 범위, 2.4 조금 있고 2.5, 2.6 뭐 여기 좀 벗어나는 학과도 있는데 보면 보통 2.5 안쪽에서 잘리죠. 다 평균점은.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뭐 학생부 등급을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진로 들어가고 조금 약간 점수가 올라가면 한 2.5 학생들이 한 2.3 요 정도 2.34 정도로 올라가게 돼요. 그걸 감안해 보면 보통 2.3에서 2.5 요 정도면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가더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열 한번 보면 자연계열 역시 내신이 그런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기학과는 제가 제외한다 그랬어요. 뭐 간호, 바이오, 생명 쪽 같은 화학에너지 이런 쪽이고요.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올해 변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입결을 다시 한번 볼 건데 올해는 우선 변화되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두 개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교생활하고 자기주도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자기주도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은 이게 사실 서류만 보는 전형이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지고요. 면접까지 같이 보는 자기주도 학습이란다. 이게 입에 익어서 제가 원래 자기주도 학습 학원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한 10몇 년,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입에 익었어요. 제가 잘했고 학습 컨설팅 이런 것도 되게 제가 잘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 이제 통합이 됩니다. 통합이 되고 원래는 자기주도 인재가 그 어떻게 되냐면 서류 70%에 이게 1단계 성적이 되겠죠? 70%에 면접 30%. 그러니까 이게 2단계 가서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면접 비중이 40%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60%가 되고 면접이 40%가 되는 걸로 올해는 이렇게 바뀐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됐었다. 서류 70에 면접 30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 60에 면접 40. 그리고 교과 전형이 올해는 조금 모집 요강 나온 걸 보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입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역균형 전형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학과별로 모집을 했었고 이렇게 학과별로 모집을 했었다면 그리고 이제 자유전공 일부가 생겼었는데 올해는 아예 무전공 선발로 다 자유전공으로 이렇게 지금 시행계획에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역균형. 그래서 전공 선발이 없어졌어요. 다 자유전공으로 바뀌었어요. 첨단 분야 뭐 이렇게 첨단 분야 장르도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사범계열 사범계열을 제외하고는 사범계열하고 간호학과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학과 선발이 지금 시행계획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원을 더 배정하고 이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집 요강 통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올해. 그러니까 작년하고 교과 전형의 전략이 완전히 바뀐다. 완전히 바뀐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 요강 나온 걸 보고 올해의 그런 부분들 확인이 필요하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올해 원서 넣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작년에도 첨단 분야 신공 뭐 이제 이런 쪽이 관련돼서 있었거든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작년 이게 이제 입결을 보면 첨단 분야 이제 창의융합 학부라고 해가지고 뽑는 그런 이제 인원을 작년에 신설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적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전공이 중하위권에서 이제 어쨌든 펑크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상위권 대학일수록 반대로 되게 촘촘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신여대는 그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모집 요강 인원이라던가 주변 유사한 라인의 대학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셨을 작년 입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자, 2025 학년도인데 2024학년도에서 제가 이제 추천했었던 학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지리하고 의류산업. 문과에서는 지리학과하고 의류산업학과를 많이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어문 계열에선 국어국문.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좀 보이죠. 다만 이 학과 범위를 잡아놓고 줄여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원서 넣을 때는. 그 줄이는 방법 이런 거 제가 상담할 때 요런 부분들을 보고 줄이면 된다라고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고, 교과 전형에서는 제가 저기 뭐 어디 얘기했었지? 빅데이터, 통계 이쪽 수리 통계 그쪽 학과를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한번 입결을 볼게요. 이쪽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2025학년도 이제 입시 결과입니다. 입시 결과인데 이걸 치워볼게요. 일단 문과 쪽 계열부터 보시면 여기가 평균 등급이에요. 평균 등급. 여기까지가 지금 요거 문과네요. 교육학과 사범 쪽 빼고 보면 이쪽이고요. 아, 먼저 이거 입결 먼저 한 번 더 보고 얘기하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인문계열 작년 거를 한번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작년 고3들이 보고 원서를 넣었을 재작년을 보시면 재작년에는 펑크가 났었다는 학과들이 이런 학과들이 펑크가 났습니다. 어딘가요? 사회교육, 프랑스, 어문 쪽 여기가 평균이 3.5, 3.1로 크게 펑크가 났죠. 여기가 펑크가 났습니다. 이게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니까 크게 펑크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 학과들은 보통 2.2, 2.3 정도가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여기에 좀 집중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특히 사회교육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많이 경쟁률이 높아지게 많이 보이죠. 근데 이거 보고 좋다고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이거는 작년 결과 입결에서 많이 올랐겠죠. 네, 많이 올랐을 거고 실제 영어 영문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좀 있었겠네. 자, 보시면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일단은 조심하자로 얘기했던 게 사회교육하고 프랑스 쪽은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올랐죠. 2.5로 올랐잖아요. 평균이 3점대가 넘어갔다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경상계열을 넣을 때 작년에 경영학과는 좀 조심했어야 되는 이유가 보시면 경영 같은 경우에 평균점이 2.38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경상계열에 들어갈 수 있는 학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기 있는 학과들 지금 제가 체크한 학과들 전부 경상계열 학과들이에요. 경영은 가장 큰 형님인데 이렇게 매력적으로 인원도 많이 뽑는데 이 밑에 있다 너무너무 학생들이 들어가고 싶은 타이밍이었죠. 작년에는 이걸 보면 재작년 입결을 보고 경영을 지원한다 대단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순진하게 경영을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큰일 나죠. 경영 어떻게 됐나요? 2.15 등급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죠. 예, 작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경영학과가. 미디어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제가 3점대나 교과 지원 학생들 단국대 미디어 들어가서 합격시켰잖아요. 예. 근데 여기 성신여대 2.03이죠 평균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작년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천했었던 데가 제가 이제 지리학과하고 그 의상, 의류산업 쪽, 의류산업 여기를 추천했었는데 2.43이지만 그 지리는 펑크 났죠. 지리는 의류도 뒤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의류도 뒤로 뚫렸습니다. 여기만 안 나오지만 지리학과는 2.92 등급 나오죠. 예, 완전 펑크죠. 이게 평균이 2.9이잖아요. 평균이 2.9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땠냐? 지리학과가 어디 있었냐? 2.06 등급이었어요. 평균이 거의 한 등급 떨어졌습니다. 한 등급. 선생님 그러면 2.92 등급이면 그래도 여전히 높긴 하네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4명의 평균이 2.9이면요 여기 4명 뽑는데 마지막 그 추합 예비 9번까지 돈 거거든요. 예비 9번으로 들어가는 몇 등급일까요? 2.0 정도를 보고 아까 대충 2.0 몇이었으니까 2.1 등급이라고 쳐볼까요? 2.1로 합격한 아이가 올해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작년 고3에서도 합격한 2.1 등급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2.9가 생기려면 평균이 이렇게 나오려면 뒤에부터는 몇이 나와야 되나요? 거의 4등급에 가까운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3점 후반대. 이건 3점 후반대까지는 분명히 뚫렸을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펑크난 거죠.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2.3, 2.4, 2.5 정도가 합격한 게 라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는데 뚫린 걸 이렇게 뚫렸다. 제가 원서 넣었던 제 합격한 학생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자 2월 4일 날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합격 감사하다고 메일이 왔어요. 보시면 메일이 왔는데 이 학생이 내신이 몇이었냐면 2.85였나? 대충 한 2.85? 이쯤 됐던 것 같아요. 2.9 등급에 가깝습니다. 2.9 등급에 이런 느낌이었는데 보시면 이 친구 서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뭘 했나요? 제가 3학년 거만 좋았던 학생인데 일단 교과 기준으로 보면 교과는 어디 넣었냐면 이 친구가 많이 붙었죠. 이거 합격한 거 다 예비 추합한 거예요. 예비 최추합 해봤자 뭐합니까? 내 점수 최대한 쥐어짜서 합격해야지. 예, 요것만 최추합. 학종은 사회복지학 2.85, 2.9에 가까운 걸로 최추합을 했고요. 제가 적정 내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위에 대학들은 떨어졌어요. 학종으로는. 예, 서류가 좋은 건 아니어서. 어쨌든 그래 됐고 교과 전형으로는 지금 2.85니까 어쨌든 예비 4번으로 붙었거든요. 이 친구가. 의류 산업.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건 경쟁률이죠. 여기 있다. 실제 제 학생이 예비 4번으로 붙었는데 의류산업 보시면 예비 6번까지 돌았잖아요. 진짜 예비 4번 붙고 이 친구가 안 갔어요. 다른 대학 갔거든요. 더 윗대학으로 갔어요. 윗대학을 붙어서 윗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뒤로 더 돌았겠죠. 5번 해서 6번까지 빠진 겁니다. 근데 제가 2.85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 한 2.7 정도 나왔겠죠. 의류산업으로 하면. 어쨌든 그렇게 나왔으니까 평균 2.43이지만 뒤로 가면 뒤가 차근차근 2.93 이렇게 있을까요? 쭉쭉 빠집니다. 뒤로. 더 빠져요. 보통은. 이게 탁탁탁 붙어있진 않습니다. 3점대도 이거는 열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3점 초반까지는 열렸을 것 같아요. 의류산업도. 앞에 붙는 애들은 이 친구가 예비 4번이었잖아요. 앞에 최초합 붙고 일부 예비가 돌았겠죠? 예비가 도는 애들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내신으로 붙었을 거니까 그 갭이 2.43보단 좋은 내신으로 붙었을 테니까 갭이 큰 거예요. 2점대 초반하고 중간에 하나 정도 있을 거고 뒤로 쭉 빠져서 몇 명 있을 거고 한 두어 명 있겠죠. 한두 명. 예. 이런 식으로 합격권이 아마 형성이 됐을 겁니다. 의류산업은.
재학생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학생한테도 사실 추천을 의류산업하고 지리학과 2개 추천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니까 여학생이니까 지리보다는 의류산업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물론 대학은 그 윗대학으로 갔습니다. 붙고 안 갔어요. 뭐 지리학과는 그러니까 평균이 아까 2.4인데도 2.8 붙은 거 보셨죠? 보통은 안 그래요. 예, 보통은 평균점에서 보이는 거에서 성신여대는 0.1에서 한 0.2 정도 더 들어갑니다. 뒤로. 예를 들어 정치외교 2.34가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는 최저점 찍는 애들이 보통 어느 정도에 찍냐면 한 2.5 정도에서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뒤로 더 안 돌아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2.634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많이 돌아봐야 한 2.8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일본 어문 2.46이죠? 그럼 보통 이거 한 2.6에서 2.7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보통 요렇게 끝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뭐 제가 입결 발표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성신여대가 최저까지 발표했던 것들을 밀어서 데이터를 보면요, 보통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회복지 썼으면 떨어졌을 확률이 높죠. 교과로 썼으면. 그래서 이건 학종을 돌렸는데 학종을 최초합을 했어요. 야, 그렇고 이과는 이과 쪽을 볼까요? 자꾸 경쟁률을 여냐? 이과 자연계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2024학년도고요. 이건 2024학년도고 이건 2025학년도입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 고3들이 재작년 원서를 참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작년 원서를 참고해서 어디를 넣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재작년에는 뭐냐면 컴퓨터 공학과를 제일 낮았단 말이에요. 이거 펑크난 거죠, 사실상. 컴공이 제일 낮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주 상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작년 고3이 우주 상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는 상향을 넣고 싶다 하면 컴공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컴퓨터가 가고 싶은데 점수가 낮네?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문과에서의 경영학과 같은 느낌이죠. 사회교육과. 그러면 일단 여기가 아니라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 제가 이제 봤었던 여기 이제 어쨌든 2.345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는 거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고, 서비스 디자인 차라리 낫지. 아이 참, 그쵸? 그리고 이걸 보는 게 아니었지 참. 제가 많이 작년에 언급했었던 학과가 요거 수리. 제가 지난번 동덕여대 얘기할 때 영상 찍었을 때 한번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여대에서는요 수학에 대한 인기가 많이 낮습니다. 수학 인기 낮고요, 물리 쪽 같은 물리 관련된 게 인기가 낮아요. 이건 알고 계세요. 보통 학생들이 안 합니다, 잘. 예, 그 교과 선택에서도 그렇고 고등학교에서 학과 선택할 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리 쪽 계열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를 얘기를 했었고, 우주 상향할 거면 그 위를 봐야죠. 내가 4등급이다. 어쨌든 그런 건데, 보시면 일단 컴퓨터 공학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결과적으로? 여기가 컴공입니다. 2.32 평균이 2.32로 올랐죠. 그러니까 2.5 평균 2.5 나온 거 보고 2.5에 맞춰서 한 2.4 학생들이 들어갔다던가 2.6, 2.7 학생 들어갔다? 쉽지 않았겠죠. 2.3이니까. 그래도 생각보단 덜 올랐네.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저는. 리스크가 되게 큰 지원이었어요. 컴공은. 그런 거였고, 와 바이오 신약은 뭐 이쪽은 1.73 끝내줍니다. 예, 끝내주죠. 취합이 2명밖에 안 돌았네요. 이런 게 보면 재밌는 게, 취합이 많이 좀만 더 돌면 이거는 뒤로 펑크 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취합이 안 돌았어요. 실질 경쟁에 최저 맞춘 애들이 3.67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11명, 13명 중에 11명 정도 10명에서 11명 정도 맞췄겠네요. 11명 맞췄겠네. 2명이 못 맞추고 최저를. 11명이니까 5명이 합격을 한 셈이네요. 취합까지 하면.
어쨌든 뭐 이건 자기 내신에 맞게 나왔고 재작년에 얼마였냐? 1.91에서 엄청 올라갔죠.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1.91에서 여기 오래 있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쉽다. 자, 수리 쪽이 다 보시면 제가 아까 수리 쪽 여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팍 떨어졌습니다. 평균이 2.79, 2.71. 아까 수리 얘기했었는데 재작년에 몇이었냐? 2.2 그리고 2.43이었어요. 2.2, 2.43 정도였던 게 평균이 거의 2.79니까 이건 평균이 2.8 된 거고 이것도 한 2.7, 2.78로 떨어졌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이면 이건 3점대까지 열렸을 가능성이 열렸을 수도 있겠네요. 3명이니까. 그죠? 얘기해서 이과 쪽이 내려갔고 그거 말고 펑크가 좀 크게 난 데가 어디였냐면 화학에너지. 화학 쪽이 이쪽 화학에너지가 인기학과잖아요. 평균 몇인가요? 3.12가 열렸습니다. 우주상향은 크게 하는 거라 했죠. 이런 것들. 이게 열렸어요. 열려버렸고 그 외 학과들은 뭐 유사하게 나온 것 같아요. 서비스 디자인은 좀 더 내려갔네요. 평균이 조금 더 내려갔고 나머지는 뭐 자기 내신에 맞춰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역시 이쪽은 세죠. 생명 쪽에 바이오가 붙으면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컴공도 그냥 뭐 자기 위치 찾아갔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컴공은. 근데 이게 이결을 이렇게 보면 재밌는데 참. 요번에 이게 자유전공되면서 학과가 다 통합돼 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제 생긴 데가 뭐냐면 이 자유전공으로 생긴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인원을 많이 뽑으니까 어쩌면 여기 펑크 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게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최저를 통과한 인원이 이렇게 많으면 이건 경쟁률이고 이 부분은 실질 경쟁률이 그러니까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이거든요. 60명 정도 뽑는데 예를 들어 6대 1이다. 그럼 360명이 통과한 거잖아요. 수압이 돌아도 130번까지 왔는데 돌아도 2.2예요. 평균이. 이거 되게 촘촘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상향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죠. 학생들 심리가 인원이 많으니까 어쩌면 나한테까지 오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것도 보세요. 2.29예요. 물론 이제 중하위권 대학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중하위권 전략은 제가 할 때 전략을 좀 다르게 짜요. 중하위권은. 전략을 좀 다르게 짜서 자유전공 활용할 수 있는데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들이 보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볼까요? 분포도를 보여주면 참 좋은데 제가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이번에 입결 나온 거 보고 이건 못 써먹겠네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아니 자기들의 서류 평가를 보여주면 못 주겠다는 거야. 보시면 여기는 붙은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여준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학생부 등급을 보여준 게 아니고 본인 학교에서 평가하는 점수에 맞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서류평가 평균이 국어 공부는 56점이고 프랑스 어문은 59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 공부보다 프랑스가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겠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경제학과 미디어 그 인기학과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서류가 57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문 계열이나 이런 쪽이 사회복지 이런 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보다 서류가 더 잘 돼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치는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아는 척하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할까봐 그렇게 학과별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최종 결과를 보여줬지만 등급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등급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분포도를 보여주면 더 좋고 다만 우리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자체에서는 작년은 경쟁률이 역시나 보여드리는 것처럼 낮다. 제가 10대 1 미만이면 되게 낮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종은 이 정도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올해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이게 지금 학교생활 우수자인데 요거는 없어지고요. 통합이 됩니다. 자기 주도로. 그러니까 제 학생이 상담 학생이 붙었던 학과가 여기 사회복지 2.85 등급으로 붙었던 경쟁률 엄청 셌죠. 11대 1. 요 학생 사례 가지고 하나 빼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따로 드릴까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11대 1인데 최초합을 했어요. 물론 안 갔습니다. 다른 대학을 갔는데 자, 다른 대학도 교과로 붙었습니다. 교과로 상향. 그렇게 되고 이게 참.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 죄송합니다. 얘들이라서 성신여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모집 단위별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지 않다.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기주도 이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학교생활 우수자하고 비교해 보시면 자기주도 면접이 붙는 순간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경쟁률이 조금은 더 높아져요. 높아지지만 역시 등급을 공개하지 않아서 큰 의미는 없다. 다만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우리는 재작년 이게 학교 어디가에서 아마 오픈을 할 거예요. 나중에 대기업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어디가란다. 대학 어디가에서 이제 조사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거기에서는 이제 보통 등급을 공개하니까 그 한 6월, 7월 정도 돼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대학 어디가에서는 등급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궁금하다면 재작년 거에서는 등급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종 여기 있는 70%컷 보셔도 되거든요. 보시면 간혹 이렇게 3등급 대 중반이 붙은 학과들도 나오고 그렇죠? 자기주도로 봐야겠죠. 자기주도로만 한번 보시면 인문계열부터 볼게요. 인문계열 보시면 우리가 이제 70컷 이게 보여드리는 게 제가 보여드리는 게 70컷인데 재작년 걸로 봤을 때는 3등급 앞쪽으로 좀 많이 있고 좀 3등급 살짝 넘어가는 거 나오고 심리학과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3.95 심리학과를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심리학과인데 일반적인 학과들은 2점 후반 정도에서 적정 정도로 지원도 가능하다. 뒤로 좀 더 들어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게 학과 이런 특징 갖고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가 뭐 사회복지나 뭐 보통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경제학과나 뭐 이런 쪽은요 보통 다 일반고예요. 예, 국어 국문 이런 쪽도 거의 다 일반고입니다. 거의 다 일반고고요. 어문 계열에서도 제2외국어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외고 특목고가 좀 일부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더 얘기해도 주저주저리 떠들 것 같아서 일단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좀 느꼈겠지만, 그러니까 이 학과라는 데이터가요,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가진 않아요. 그 우리가 교과 전형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한다, 적정 지원을 한다, 뭐 하향 지원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원서 전략을 짜셔야겠지만 상향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학종은 합격을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가 어느 정도 라인은 좀 보여요. 이거는 넣어봤자 그냥 너무 좀 원서가 아깝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과로 돌려서 상향을 넣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우주 상향.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어쨌든 5월 15일부터 상담 예약을 받을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올라오는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원서 그 관련된 도움을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요 저에게 좀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